9년 6개월 상당히 많은 형량이죠. 여기서 변호인들이 격앙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재판 끝나고 나서 이하영이 변호인 두 사람 끝나고 나서 울먹이면서 아이고 우리 그 화영이 선배, 이하영 선배 너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울먹이고 앞으로 저 왼쪽에 저 있는 사람들 뒷짐지고 둘 다 뒷짐이네. 머리 저 뒤로 넘긴 넥타이 안 맨 사람입니다. 이 김현철 변호사인데 아이고 그러고 또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는 형수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형수님이 누구냐? 법정에서 소란 피운 그 백정하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 의뢰인을 선배님, 형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후계자가 아니니까. 차라리 박원순도 그때 대권 주자였으니까는. 그러니까 다른 대권 주자는 데려가는데 자기만 쏙 뺀 거죠. 그래? 그렇다면은 내 힘으로 가지 뭐. 내가 따로 가지 뭐. 그래서 북한에 500만 달러 스마트팜도 지원을 한다. 그리고 내가 직접 북한에 가가지고 통일 대통령 이 캐치프레이즈로 다음에 그 댓글에 나올 거야. 이래서 돈을 보낸 겁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이재명이 방북 비용 300만 달러 그리고 스마트팜 사업비 경기도가 내기로 한 거 대신 내준 거 500만 달러 그래서 800만 달러 총 100억 원 가량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 중에서 각인 갖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법 위반인가 외국한 관리법 위반인가 대북 제재 그게 저촉되는가 뭐 이런 걸 따지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다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구형 15년인데 이 9년 6개월 상당히 많은 형량이죠. 여기서 변호인들이 격앙이 됐습니다. 오늘 이 재판 끝나고 나서 이하영이 변호인 두 사람, 한 사람은 김현철, 한 사람은 김강민 변호사인데 끝나고 나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김현철 변호사라는 사람은 이 억울하다. 왜 이렇게 형량이 많느냐? 막 김현철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죠. 그때 이하영의 보석 심리에서 이하영에게 유죄면은 이재명에게도 유죄다. 그러니 알아서 잘 판단해라.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향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판사들을 겁박했던 사람입니다. 그 변호사가 김현철인데 오늘 끝나고 나서 울먹이면서 아이고 우리 그 화영이 선배, 이하영 선배 너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울먹이고 앞으로 저 왼쪽에 저 있는 사람들 뒷짐지고 둘 다 뒷짐이네. 머리 저 뒤로 넘긴 넥타이 안 맨 사람입니다. 이 김현철 변호사인데 아이고 그러고 또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는 형수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형수님이 누구냐? 법정에서 소란 피운 그 백정하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 의뢰인을 선배님, 형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이 김현철, 그 옆이 김강민 변호사, 김강민 경기도의원이죠. 경기도의원이고 오늘도 저기서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이 법원이 뭐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막 이렇게 또 막 큰 소리로 막 쳤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하영이 9년 6개월 받았다고 형량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억울하다 막 했는데 사실은 재판 전략으로 이하영이 형이 많아졌습니다. 이하영이 모든 걸 진술을 하고 이재명을 위해서 했다. 이재명이 시켰다. 이걸 그대로 진술을 이야기하도록 변호인들이 정말 이하영 편이라면은 그렇게 했으면은 이까지 안 나오죠. 저 두 사람의 목적은 이하영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재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재명을. 그래서 이하영의 유죄는 이재명이 유죄다. 이재명은 앞으로 그 말까지는 안 했지만 대통령 될 사람이니까는 재판 알아서 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하영이 얼마나 형을 받는지는 별 상관없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자, 그런데 이 재판부에 대해서 강한 어필을 하고 오늘 또 그런 퍼포먼스 같은 것도 보여줬습니다. 김현철 변호사는 울먹이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변호사가 재판 결과에 가지고 법리에 따라서 조곤조곤 따져야지 울먹울먹하고 그런 것은 뭔가 정치적인 개입이 있다는 것이죠. 재판부는 이화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은
장기간 뇌물 및 정치 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 자, 뇌물 정치 자금. 이까지는 이재명과 별로 상관없습니다. 자기 뇌물. 뇌물 받아서 또 뭐 법인카드 막 쓰고 또 다른 뭐 제3의 여인 이야기도 있지만 그까지는 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안 하고 정치 자금을 막 받았습니다. 이 이화영이 원래 이해찬 보좌관 출신입니다. 이해찬. 친명의 자장. 근데 친명과 이재명은 아주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이해찬 보좌관 출신을 평화부지사로 썼느냐. 이해찬이 파견시켰죠. 이해찬이 나중에 이재명을 이렇게 그 친명도 그 문재인 쪽도 자장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그때 이화영을 이재명에게 파견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은 국회의원도 그 출마도 하고 여러 가지 선거를 많이 했죠. 그것이 이제 정치자금법, 자기 정치자금법입니다. 이까지는 뇌물죄하고 정치자금법은 자기 죄인데 외국한 거래법 이게 이제 이재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저기 또 우리 PD께서 굉장히 사진을 빨리 찾습니다. 제가 적석에서 이야기했는데 이해찬 옆에 이화영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죠. 외국한 그 거래법 범죄의 경우 이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래서 징역 9년 6개월. 자, 이 재판의 주요 쟁점인 대북송금의 경우에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방북비를 쌍방울에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다 인정을 했습니다. 다 인정을 했다. 사례금이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새로. 검찰이 공소 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재판부가 인정한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 액수는 394만 달러다. 자, 원래 한 100억 원 뭐 이렇게 했는데 인정을 한, 그러니까 이게 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외환관리법 위반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게 394만 달러. 이것도 뭐 적지 않죠. 거의 뭐 50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특히 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 상당은 경기도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 사례금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아직까지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게 있죠. 가장 핵심은 자,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 구도는 다 이야기를 했어요. 법원이 구도 다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에 이하영이 김성태한테 부탁해서 김성태가 북한에 돈 보낸 거는 김성태 자기 사업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고 이재명 북한 방문을 위해서 보낸 것이다. 이까지는 이제 법원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핵심이 있죠. 핵심. 그러면은 이재명은 이 이야기를 이하영한테 보고받았느냐? 보고받고 오케이 했느냐? 이 부분은 이하영이 한번 진술을 했죠. 그러다가 번복을 했죠. 그러면 이 재판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그거 이하영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결문에 넣으면은 빼도 박도 못하게 구속영장 청구의 증거 1호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약간 비틀어서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죠.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까 했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이 판사가 정리를 했는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좀 연결이 되니까. 자, 판사가 이렇게 판결합니다. 그 부분,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핵심이죠. 일단 그 돈은 이재명을 위해서 들어간 거는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 판결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 판결 내용은 이겁니다. 피고인 이화영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뭐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건 이화영 재판이지 이재명 재판이 아니다. 그래서 이화영이 이재명을 위해서 김성태에게
돈 좀 보내줘. 북한에 한 것까지는 우리가 밝혀야 된다. 왜? 이화영의 외환관리법이기 때문에 그 외환관리법을 왜 위반을 했는지를 밝히려면은 그 김성태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외환관리법까지는 우리가 밝혀야 되는데 이화영 재판이니까 외환관리법 그 저촉 여부를 밝혀야 되고 왜 외환관리법을 위반했는지는 밝혀야 되지만 이재명에게 그거를 보고를 했는지 또 지시를 받았는지는 우리 재판 소관이 아니야.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이 판사가 또 뭔가 이게 발뺌하는구나. 이재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생기니까 이재명 또 무서워하는구나. 개딸들이 정말 개딸들이 잡혀 찍었습니다. 벌써 개딸들이 잡혀 찍을까봐 한 발 뒤로 물러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그런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뒤에 자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이걸로 땡 했으면은 또 발빼네. 판사가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이 말을 덧붙입니다. 자, 판사가 덧붙이는 말입니다. 잘 들어보시면은 저도 판결문에도 참 이런 걸 써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기자들이 기사 쓸 때 뭔가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좀 애매하게 이렇게 뒤로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행간의 뜻을 좀 행간의 뜻을 좀 읽어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애매하게 뭔가 뉘앙스를 풍기는 뭐 그런 건데 그 다음에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하영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취임함에 따라 확대 개편된 평화부지사를 전담했다. 피고인 이하영이 이재명이 취임함에 따라서 확대 개편된 평화부지사를 전담을 했다. 자, 평화부지사.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평화부지사를 전담을 하면서 남북 경제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등 포괄적인 실질적인 임무를 했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게 본인이 이 판사가 이화영 재판 판사지 이재명 재판 판사는 아니니까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는 따로 판결문 안 넣겠지만 이재명이 취임을 해서 경기도지사로 취임을 해서 평화부지사 자리를 새로 만들고 그 전에는 뭐 정무부지사, 경제부지사 이렇게 있죠. 그런데 북한과 교류를 위해서 평화부지사를 따로 만들어서 그 자리를 이하영이 전담을 했다. 다 맡아서 했다. 그 맡아서 하면서 남북 경제 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등 전반적인 걸 이재명에게 다 보고했다는 이야기죠. 경제 협력 정책. 이것은 이제 아까 500만 달러 보냈다는 거, 스마트팜 그런 거를 포함해서 이 모든 북한과 협력하는 거를 다 도지사에게 보고했다. 보고하는 등 포괄적으로 실질적인 임무를 했다. 다 보고하면서 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사실상 이재명에 대한 보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이 판결문이 나왔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본인이 맡은 재판이 이하영 재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할 수는 없었다. 자, 그 생각이 드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대로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는 자, 이거 보고는 보고 그 문제고 방북 비용과 관련해서는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 상당은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 이하영 계속 그거 김성태 자기 사업 위해서 북한에 보낸 거야. 우리와 상관없어 했는데 판사는 무슨 소리? 그 사례금이다. 처음에 이 여러 가지 진술들이 다 있습니다. 김성태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정원 직원도 뭐 정언한 것이 있고 안보수 정언 다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북한이 처음에는 이재명이 간다고 하니까는 그러면은 500만 달러를 달라고 했습니다. 500만 달러 왜? 오면 뭐 그 헬리콥터도 띄워야 되고 그 다음에 벤처 촬영도 돼야 되고 500만 달러 줘. 근데 이 김성태가 사업가죠. 수완이 있죠. 그래서 그걸 300만 달러로 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잠시 후 지면 신청 분석에서 이 부분은 이재명 영장, 구속영장 어떻게 이제 집행되고 어떻게 처리될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드릴 텐데 하나만 제가 또 잊어먹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가죠. 이재명은 왜 2018년 그 시점에 이렇게 돈을 막 주고 나중에 이제 김성태가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100억 원이나 주는 건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대북 사업 그 특혜 받으려고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은 왜 북한에 돈을 막 주라고 하면서까지 가서 김정은을 만나려고 했을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2018년 그때 이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것이 막 있었죠. 문재인이 북한을 방문을 하면서 김정은을 만나러 가면서 수행단이 쭉 있었는데 그 수행단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강력단체장 두 사람을 데려갑니다. 누구냐? 박원순 서울시장, 그 다음에 그 최문순 경기도지사 이렇게 데려갑니다. 저 강원도지사, 박원순,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장은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이라서 데려가는 거죠. 그런데 강원도지사는 왜 데려가느냐? 접경지역이 강원도에 많아서 북한과 접경지역이 강원도에 많아서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접경지역은 강원도보다 경기도가 훨씬 넓죠. 그런데 이재명은 쏙 뺀 겁니다. 왜? 친문과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의 후계자가 아니니까. 차라리 박원순도 그때 대권 주자였으니까는. 그러니까 다른 대권 주자는 데려가는데 자기만 쏙 뺀 거죠. 그러니 그래? 그렇다면은 내 힘으로 가지 뭐. 내가 따로 가지 뭐. 그래서 북한에 500만 달러 스마트팜도 지원을 한다. 그리고 내가 직접 북한에 가가지고 통일 대통령 이 캐치프레이즈로 다음에 그 대권에 나올 거야. 이래서 돈을 보낸 겁니다. 대권 플랜의 일환이죠. 그리고 김성태는 그렇게 해서 방북을 도와주면은 북한을 가는 걸 도와주면은 나중에 엄청난 대북 사업에서 이재명 나라가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특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대선해줬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계속 진행을 하고 이 부분은 이재명 구속. 사실 이재명 구속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한 뭐 2년째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걸려들지 않나. 그때 구속영장 그 체포동의안이 뭐 통과가 됐어도 구속영장 유창훈이 기각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이번에는 제대로 걸려들 거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창훈이 그때 이 영장을 기각을 할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3개를 한꺼번에 3개 혐의인가요? 3개 이상의 혐의를 한꺼번에 모아서 영장을 청구를 했죠. 뭐냐면은 그때 같이 했던 게 백현동 사업이나 아니면은 이 위정교사, 그 다음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또 이 대북송금 이거 다 모아서 했는데 체포동의안은 통과가 됐죠. 그때 이재명이 이 단식하고 나서 병상에서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투표하기 전날 나 좀 구해줘 하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달라고 업소를 했는데 가결시켜버렸습니다. 한 30명이 이탈을 해서 민주당에서. 그 30명 나중에 이제 공천을 못 받았죠. 어쨌든.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로 가서 모든 법조인 출신 패널들이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 패널들이 90%, 99% 영장 발부 이랬는데 유창훈이 딱 기각시켜버렸죠. 기각시켰을 때 대북송금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각이 됐는데 증거 불충분? 그러면은 증거를 채우면 되죠. 그런데 법원 판결문은 형사소송법상 아주 유력한 증거입니다. 그럼 1심 판결문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을 재청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영장 청구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 부분을 잠시 후에 이슈 집중 분석해서 해드리고 저는 또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잠시 후에 전해드릴 겁니다.